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한번 맺은 인연은 쉽게 끊는 게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해하고 받아줘야지.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속이 뒤집혀도 웃어야 했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조용히 넘겨야 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때로는 자신을 갉아먹는 사람들과의 인연조차 끝내지 못한 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졌을까요? 그 관계는 나를 아프게만 하지는 않았을까요?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늘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았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만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웃고 울며 살아오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좋고 나쁨이 명확히 나뉘는 일은 드물며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존재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구분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그만두어야겠다는 직감은 의외로 명확하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연을 끊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코 냉정하거나 무책임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따뜻한 결심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관계 단절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고 억누르고 감내하느라 지쳐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관계가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반복적으로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의 유형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이어가서는 안 될 인연이 있다면 그 결단은 차가운 냉정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용기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상호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커피 한 잔 또 어느 날은 밥 한 끼. 아무렇지 않게 건넨 작은 호의들이 쌓여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기대가 되었으며 결국에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넘어갔던 순간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관계에서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내가 착해서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는 사람은 나뿐이 되고 결국 지치고 말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주는 것이 기쁘고 받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맺는 인연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반가웠던 연락이었지만 곧 이어지는 건 부탁이고 끝은 항상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형, 이거 좀 도와줘. 누나, 이번에도 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나는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상대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닌 이용 가능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딴소리로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다해 대화를 시도해도 돌아오는 건 엉뚱한 말 혹은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회피뿐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건 상처였어. 라고 말하면 그런 건 네가 예민한 거야.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어떡해? 이런 식의 반응만 돌아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부정하고 상처받은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더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자 화내고 혼자 반성하고 결국은 조용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을 존중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내로남불형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늦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늦으면 예의 없다. 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눈 감아주면서 내 실수는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중잣대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함께 있을수록 나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결국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민감했던 걸까?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5번째는 자기 욕구만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 왜 내 말대로 안 해? 이런 말들은 단순한 의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강요가 되고 결국 내 삶은 그 사람의 방식에 맞춰져 버리게 됩니다. 자유는 점점 줄어들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희미해집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욕구에 맞춰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건 나의 방식이 있어. 너와 다를 뿐이야. 이 한마디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끊어야 할 관계 유형 중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나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6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돈 있는 사람이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이러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슬며시 올라가고 은근한 요구가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형은 돈 잘 벌잖아. 밥은 형이 사야지. 누나 이번에 애 학원비 좀 파줘. 잘 되면 갚을게.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내가 가진 건 능력이 아닌 책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도움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눈치 보이고 인색하다는 말을 들을까 억지로 베풀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은 마음이 따뜻할 때 건넬 때야 가치가 생깁니다. 기대와 의무가 담긴 돈은 정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을 때,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날 때 베푸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멀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7번째는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자주 연락하고 다정하게 구는 사람.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거나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나를 사람이 아닌 기회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관계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대했고 친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기회로 판단하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진짜 사람은 이익이 사라져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쏟으며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8번째는 지나친 욕심과 탐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 가족, 안정, 시간,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질투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해 보였지만 점차 내 삶에 간섭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곤 합니다. 너는 잘 돼서 좋겠다. 형수는 진짜 복도 많네. 겉보기엔 칭찬 같지만 그 안에는 부러움과 불편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노리고 기회를 엿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까지 내어주게 되면 그들은 결국 그 마음마저 이용하려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는 감사와 사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고마운 일을 받아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넘기곤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당연히 있어야 할 존재로 여겨질 뿐입니다.
감사와 사과는 인간관계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마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내가 더 많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관계가 더 따뜻하고 건강합니다. 10번째는 비속어와 반말을 습관화한 사람입니다. 늘 반말을 하거나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에는 그냥 말투일 뿐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투 속에서 무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은 언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나를 낮춰 부르고 거친 말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그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나를 얕잡아 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투는 불편합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은 나를 무시하는 말에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유형은 우리가 경계하고 때로는 끊어야 할 관계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만큼 많은 인연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가슴 깊이 남아 삶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가볍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람 하나 버리는 건 죄 짓는 거야. 인연은 쉽게 끊는 게 아니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바뀔지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켜야 할 인연이 있는가 하면 떠나야 할 인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이 상처받진 않을까? 그래도 예전엔 좋은 추억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좋았던 시간들마저 지우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쉽게 결심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는 지금의 나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자주 다치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일상이 흐릿해지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을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성숙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글쓰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글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절반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꺼내놓는 행위는 생각보다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다음은 거리를 두는 말 연습입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젠 제 시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이처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조심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말들을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기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상대가 이기적이다, 배신자다와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항일 뿐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상 만들기도 필요합니다. 아픈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루틴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독서, 일기 쓰기, 새로운 취미 등 작은 실천이 마음속 공백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참고 맞추고 양보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해도 됩니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관계든 정리할 수 있다. 그 결심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한 용기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끊기 위한 감정적 정리와 실천적인 결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연을 정리한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숨통이 트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나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관계는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 표정, 감정, 기대까지 모두 함께 짊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첫째,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도 눈치를 보았던 시간들, 상대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좌우되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정적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카페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책장을 넘기며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마저 깊고 고요한 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 하나 빠졌을 뿐인데 일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둘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비교당하고 비난받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며 살아야 했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늘 내가 부족해서 저런 말을 듣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건 그 사람의 시선일 뿐, 나는 나대로 충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깊이 묻혀있던 자존감을 다시 꺼내어 닦게 됩니다. 셋째, 진짜 소중한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던 사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항상 편안하게 느껴졌던 사람, 짧은 메시지에도 따뜻함이 묻어났던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삶의 깊은 울림과 위안을 줍니다. 관계를 줄이는 일은 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적은 수의 인연일지라도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삶은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새로운 인연을 만날 여유가 생깁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항상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만남과 경험이 들어옵니다. 가벼운 인사와 웃음이 오가는 친목 모임, 새로운 취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 그 속에서 다시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피어오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상처받는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고 나보다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을 뒤로 미루는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단지 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관계를 정리한 이후의 삶은 처음엔 약간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공백을 지나며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선명해지며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앞으로 맺게 될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 기준 없이 또다시 누군가의 말과 태도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를 대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처음엔 다정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말에도 귀 기울이는지, 감정을 존중하는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는지,
이 모든 것은 말이 아닌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보다 태도, 칭찬보다 일관성. 그 기준이 곧 관계의 본질을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보다 바쁠 때도 안부를 묻는 사람. 특정 사람에게만 친절한 이보다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존중하는 사람. 이러한 태도의 일관성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둘째, 감정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피곤해. 그 사람과 얘기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이처럼 만남 뒤에 남는 감정은 상대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감정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을 잃으며 삶의 의욕마저 흐려집니다. 반대로 채워주는 사람은 대화하나 눈빛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며 삶을 더욱 단단히 채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셋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별일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하나? 이렇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 그 불편함은 내면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꾸 말을 돌리는 사람, 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대화 중 긴장감을 유발하는 사람. 이런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직감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보호 본능입니다. 그 감각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출발점입니다. 넷째, 작은 신뢰를 쌓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신뢰는 거창한 행동이나 말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힘든 날 조용히 안부를 묻고 말보다 행동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그 사람의 존재는 점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반면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약속을 자주 잊는 사람, 내 말을 흘려듣는 사람은 결국 관계도 가볍고 허무하게 끝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결국 작은 진심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진짜 지혜입니다. 다섯째, 스스로 경계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거리가 지켜지는 관계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관계는 결국 어느 한쪽을 다치게 만듭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을 삼가고 타인의 선택을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감정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들이 쌓여 관계는 더 편안하고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상대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정하고 지켜야 할 몫입니다. 그 말은 조금 불편해요. 이건 저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내 마음도 다치지 않고 상대 또한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더욱 평온하게 해주며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 관계를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 인생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 직장에서 함께한 동료들, 이웃, 친척, 각종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어느새 휴대전화 속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면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가끔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과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 중 내가 진심을 나누는 관계는 몇이나 될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는 것입니다. 50대, 6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관계의 넓이가 아닌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나와 잘 맞는 사람, 삶의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러한 관계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해지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정지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사람을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말보다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밥은 먹었어요? 요즘 좀 어떠세요? 그냥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이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긴 위로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누구보다 함께 나이 들어갈 사람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외모도 직업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염려해주는 사람, 필요할 때 병원에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조용히 곁에 앉아줄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헛된 기대, 억지스러운 관계, 불필요한 연결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어린 시절에는 관계의 수를 세며 살았고 중년까지는 그 숫자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은 관계의 깊이를 새기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말을 존중하며 귀 기울이고 작은 다툼이 있어도 다시 돌아보고 말없이도 통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깊은 관계를 마음에 품고 조금 더 따뜻하고 평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결심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 그리고 그 결단 이후 찾아오는 평온함과 자존감의 회복.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삶이 더욱 건강하고 따뜻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아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을 감내해왔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떤 관계 안에서 더 많이 웃을 수 있었는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나답게 느껴졌는가? 어떤 사람 곁에서 내 마음이 가장 편안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맺어야 할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냉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나 자신과의 화해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혹여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을 내린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그 용기는 누군가를 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에 마음을 소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 울고 있을 때 조용히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이 단 한두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따뜻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 중 한 명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삶. 그것이야말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할 가장 깊고 진실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긋는 것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도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작고 단단한 결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시간 속에 더 많은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진짜 관계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조용히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